안녕하세요. 돈 굴리는 쇠동우리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에 돈을 열심히 넣으시면서도 정작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잘 모르고 계셔서 그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하고 들어가시죠. 연금계좌에서 돈을 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첫째, 어떤 자금원천에서 빼느냐, 둘째, 어떻게 빼느냐, 이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. 이걸 모르고 인출하면 멀쩡한 노후 자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. 먼저 연금계좌의 종류부터 정리하겠습니다. 연금계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첫째,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. 둘째,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, 줄여서 DC형. 셋째, 개인이 따로 만드는 개인형 퇴직연금, 즉 IRP.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그 외에도 법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 만드는 계좌가 있습니다. 이 계좌들이 중요한 이유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죠. 현재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,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서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6.5%, 그 이상이면 13.2%가 적용되고요.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합쳐서 1,800만원입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계좌에서 돈을 뺄 때 어디에 세금이 붙느냐, 과세 대상은 딱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퇴직금, 두 번째,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, 세 번째,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, 이 세 가지가 과세 대상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내가 한도를 넘겨서 납입한 돈,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들어온 돈이니까요. 그래서 이 돈은 인출할 때 세금이 0원입니다. 이걸 알아두시는 게 절세의 출발점입니다. 그럼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을 보겠습니다. 세금은 세 가지 방식으로 부과돼요. 첫째, 분리과세.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정해진 단일 세율로 끝내는 방식입니다. 둘째, 종합과세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까지 다 합쳐서 누진세율로 매기는 방식이고요. 종합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6.6%부터 49.5%까지 올라갑니다. 셋째, 분류과세.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같은 1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과세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. 자, 그럼 가장 핵심으로 들어갑니다. 연금 수령이냐 연금 후의 수령이냐,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. 연금 수령 조건은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. 첫째,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고 인출할 것. 둘째,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. 단 2년 퇴직소득,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들어있는 경우는 5년 조건이 빠집니다. 셋째, 연금 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.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고, 그러면 연금 소득세라는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, 만 55세부터 69세까지는 5.5%, 70세부터 79세까지는 4.4%, 80세 이상이면 3.3%, 종신연금으로 받으면 4.4%가 적용되고요. 일반 16.5%짜리 기타 소득세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. 연 1,500만원이라는 기준선이에요. 사적연금 수령액이 1년에 1,500만원 이하면 방금 말씀드린 3.3에서 5.5%의 저율 분리과세로 끝납니다. 그런데 1,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, 종합과세로 갈지 아니면 16.5% 분리과세를 선택할지를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, 만약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누진세 낮은 구간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,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16.5%로 끊는 분리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. 본인 상황에 따라 계산해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, 공식은 이렇습니다. 연금계좌 평가액을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누고 거기에 1.1을 곱합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평가액이 1억 원이고 나이는 58세, 가입한 지 7년이 지났다고 하면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55세이니까 거기서부터 따져서 연금 수령 연차는 3년차가 됩니다. 그러면 1억 원을 11에서 3을 뺀 8로 나누고 1.1을 곱하면 1,500만 원이 그 해의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. 여기서 핵심 팁 하나,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차가 되면 한도 제한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일찍 수령을 시작해서 연차를 빨리 쌓아두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만약 연금 수령 조건을 못 채우고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, 이걸 연금 후의 수령이라고 부르는데, 이때는 기타 소득세 16.5%가 분리과세로 부과됩니다. 5.5%랑 16.5% 거의 3배 차이죠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실전적인 내용입니다. 연금 계좌에서 일부만 인출할 때 어떤 돈부터 빠져나가는지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. 순서는 이렇습니다. 첫째,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. 둘째, 퇴직금, 즉 2년 퇴직소득. 셋째,
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, 넷째, 운용수익. 쉽게 말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돈부터 먼저 빠져나가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. 가입자한테 유리한 순서죠.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일부 인출을 해야 한다면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. 그 금액 안에서 빼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나갑니다. 또 하나,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.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%만 내고 11년 차부터는 60%만 내요. 즉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30에서 40%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풀어서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연금 계좌는 인출 시점, 인출 방식, 인출 순서를 모르면 받을 돈의 30에서 40%가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계좌입니다. 알고 쓰면 3.3%짜리 초저율 세금만 내고 노후 자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계산식이랑 케이스별 세금 비교는 영상 설명에 있는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비디오스트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.